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최근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천체의 궤도를 바꾼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것이 왜 중요한 걸까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공룡과 같은 운명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 실험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걸 보시면 모든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소행성이 일으키는 대재앙. 예전에도 소행성과의 충돌은 대규모 멸종을 일으켰습니다. 6,600만 년 전에 일어난 유명한 백악기와 고제 3기의 대량 멸종으로 인해 육지의 비조류형 공룡, 하늘의 익룡, 바다의 해양 파충류가 사라졌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고생물학사에서 일어난 대량 멸종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발생한 멸종도 생물권에 적지 않은 괴멸적 타격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육상 척추동물의 3분의 2 이상이 멸종한 페름기 후기 대멸종이 그 사례입니다. 게다가 이는 바다에서 일어난 일에 비하면 아직 온건한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추정에 따르면 이 대멸종으로 해양 생물종의 96% 가까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보통 멸종과는 무관해 보이던 곤충조차 영향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페름기 후기 대멸종은 백악기와 고제 3기의 대량 멸종 이전에 일어난 멸종들과 마찬가지로 그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와 지금 사이에 지표면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이렇게 오래전의 지질학적 과거를 조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멸종도 소행성에 의해 일어났다는 설이 있습니다. 소행성 충돌이 현재의 브라질 영내에 아라구아이냐 크레이터를 형성했다는 것이죠. 만약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이 지금의 지구에 충돌한다면 전 인류가 그 한계를 시험당할 엄청난 시련이 될 것입니다. 가령 바다에 떨어진다면 지구는 거대한 쓰나미에 휩싸이고 주로 연안 지역이 피해를 입겠죠. 즉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정학적 질서까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대만, 한국, 중국 동부, 미국 연안부와 영국 등 세계 하이테크 경제의 중요한 국가와 지역들이 바로 해안가나 도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엔이 있는 뉴욕이나 EU와 나토의 본부가 있는 브뤼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행성이 육지에 충돌하면 훨씬 더 괴멸적인 피해를 가져와 문자 그대로 공룡 멸종 시나리오가 재현될 겁니다. 먼저 전 세계에 산불이 발생하고 이후 대기 중에 뿜어져 나온 엄청난 양의 먼지와 재 때문에 몇 년 동안 밤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농업은 불가능해지고 인류는 극도로 대규모의 기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호모사피엔스가 공룡과 똑같은 운명을 걷지는 않을 겁니다. 수년 단위로 자급이 가능한 밀폐형 쉘터 등 우리가 그런 상황을 헤쳐나갈 기술적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전 인류를 다 수용할 수는 없고 결국 벌어질 자원 쟁탈전은 대변동 못지않게 파멸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컨대 종으로서의 인류는 지구와 소행성의 충돌을 견뎌낼 수도 있겠지만 현대 문명은 확실히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변동에 대처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그런 충돌 자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드디어 이 영상의 본론입니다. 소행성의 궤도를 빗나가게 한 방법은? 지구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소행성은 꽤 많은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것으로 천체를 폭파하자는 안도 있었죠. 하지만 매우 강력한 핵탄두라도 표면에서 폭발시키는 정도로는 우주의 바위를 완전히 파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영화 아마겟돈처럼 내부를 굴착해야 하는데 이는 극도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게다가 폭발에 의해 흩어진 방사성 암석들이
지구로 쏟아져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죠. 또 다른 안은 소행성을 파괴하는 대신 궤도를 약간만 바꿔놓자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훨씬 단순하고 비용도 덜 들며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방법을 택하기로 했죠. 시험 운행에는 우리가 천체의 경로 변경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천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관측할 수 있는 소행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쥐 역할로 선택된 것이 이중소행성 디디모스, 정확히는 그 소형 위성인 디모르포스인데요. 디디모스는 지름 800m 정도 되는 암석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면서 지구와 화성의 궤도를 가로지르는 꽤 길쭉한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또 위성을 가진 천체 중에서는 아마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작은 축에 속하는 천체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모르포스는 170m 정도 크기의 우주 바위입니다. 디모르포스는 반경 1km가 조금 넘는 궤도로 디디모스를 돌고 있는데 한 바퀴 도는 데만 거의 12시간이 걸릴 정도로 매우 느리게 움직입니다. 디모르포스가 선택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디모르포스와 디디모스 둘 다 지구와 비교적 가까워서 비행거리가 짧습니다. 둘째, 디모르포스는 덩치가 작고 질량이 가벼워서 약간의 충격만 줘도 궤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즉, 거대한 장비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셋째, 디디모스와 디모르포스 자체는 지구에 위협이 되지 않지만 이와 질량과 크기가 비슷한 소행성이 고속으로 충돌한다면 심각한 대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천체가 지구에 접근했을 때 궤도를 변경하기 위해 우리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실제로 리허설해보는 셈이죠. 이렇게 해서 실험 목표가 설정되고 Double Asteroid Redirection Test, 이중 소행성 궤도 변경 실험, 약칭 DART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디모르포스에 무게 610kg짜리 쇳덩어리를 보내 초속 6.5km의 속도로 정면 충돌시키고 디디모스를 도는 궤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한다는 것이죠. 계산에 따르면 소행성의 공전 주기가 약 73초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 장치는 2021년 11월 24일 심야에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 발사되어 불과 10개월 남짓 지난 9월 26일 설계된 속도 그대로 디모르포스에 충돌했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 덕분에 과학자들은 인공적인 대변동을 거의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었죠. 우리가 쏜 탄환은 계획대로 디모르포스와 충돌하면서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표면에는 꽤 큰 충돌구가 생겼습니다. 또한 소행성에서 날아오른 먼지가 지구 쪽을 향하면서 사상 최초의 인공 유성우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이 먼지는 위험하지 않고 속도도 매우 느려서 지구에 도달하기까지는 수천 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험의 핵심 과제는 무엇일까요? 예상치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결과가 나온 사실입니다. 디모르포스가 디디모스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73초가 아니라 무려 32분이나 단축된 것이죠. 게다가 먼지의 분출량도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계산에 조금 더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오차 범위가 너무 크다는 뜻이죠. 하지만 물론 잠재적으로 위험한 소행성의 궤도를 비교적 적은 자원으로도 변경할 수 있고 지구와 충돌할 확률을 0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히 디모르포스보다 더 큰 소행성이라면 훨씬 무거운 탄환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잠재적 대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궤도 변경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릅니다. 유감스럽게도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만약 내일 갑자기 공룡을 멸종시켰던 백악기와 고제 3기 대량 멸종의 원인 같은 소행성이 지구에 접근 중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우리도 여전히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 소행성은 디모르포스와 비교하면 규모가 훨씬 크고 직경이 최소 20km 이상일 뿐만 아니라 질량도 압도적으로 클 테니까요.
그 궤도를 바꾸려면 훨씬 더 무거운 탄원이 필요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우주 궤도에 실어 나가야 합니다. 게다가 신속히 진행해야 하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충돌하면 지구에 유성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소행성이 깨져나온 파편은 지구 주변 우주 공간을 크게 오염시켜 이를테면 통신위성에 피해를 줄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영상 서두에서 이야기한 공포와 비교하면 이 정도 문제는 상대적으로 사소한 편이죠. 중요한 건 최소한 높은 성공 확률로 대재앙을 막으려면 지금 수준의 기술 발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알아두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